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곡률이 다른 두 공간에서 이 곡률과 이 템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그 템포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곡률이 다른 공간에서 빛들이 이렇게 돌 때 그 빛들이 이제 이 자전과 공전을 합한 값을 템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 시간에서는 이 곡률이 다른 두 공간에서의 이제 템포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아지고, 그래야 이제 이게 대칭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듯이 이제 이 공간에서 그 공간의 곡률과 템포하고는 이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이렇게 높은 2분의 1의 곡률과 곡률 8분의 1, 4배 적은 8분의 1의 곡률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템포와 어떤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곡률이 8분의 곡률이 8분의 1인 곡률에서의 템포는 어떻게 되죠? 템포가 여기 16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곡률이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곡률이 2분의 1의 템포와 곡률은 4 곱하기 12 해서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쪽의 곡률과 tem포를 곱한 값이 바깥쪽의 템포와 곡률을 곱한 값과 같아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대칭이 된다. 안과 바깥이 이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대칭성이라고 제가 계속 그 이 공간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일의 특성, 공간, 대칭성, 균형성, 그다음에 균질성,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안과 바깥이 이제 이렇게 같은 템포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모일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모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게 커지겠죠, 더. 계속 커지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쪽의 곡률과 바깥쪽의 곡률이 서로 다른 그런 공간에서 그 템포, 그다음에 이 빛의 개수에 따라서 템포가 서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분의 1의 곡률에서 템포와 8분의 1에서의 곡률에서의 템포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쉽게 이제 템포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할지.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복잡한 수학이 아닙니다. 거의 산수 정도 수학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오셔서 그렇지 이 개념이 들어오면 거의 계산은 거의 산수에 그냥 덧셈 곱셈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안쪽에
요 안쪽 곡률 2분의 1의 안쪽의 템포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빛이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두 개를 도는데 이 삼각형이 뭐냐면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있죠. 이 정삼각형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 역삼각형을 시계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삼각형, 역삼각형, 정삼각형, 역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이 총 4개고 역삼각형이 총 4개입니다. 이 바깥에. 그리고 안쪽은 정삼각형이 하나, 역삼각형이 하나씩. 예.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대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빛이 회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대칭성 있게 하나가 이쪽으로 돌면 하나는 이쪽으로 돕니다. 예. 마찬가지로 4개가 이쪽으로 돌면 또 4개는 이쪽으로 돌고,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힘의 균형을, 회전의 힘의 균형. 예, 그래서 요 안쪽에 2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요 표시는 뭐냐면 서로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그런 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걸로 요 바깥쪽에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서로 4개가 있다, 4쌍이. 그렇죠? 예. 정삼각형 4개, 역삼각형 4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회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삼각형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 현재 과학자들이 어떤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 물질의 스핀, 질량, 그다음에 전기적 성질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요. 예, 나눠서 그렇게 다 구분을 한다고요. 얘는 질량이 얼마고 스핀이 뭐고 그다음에 그 전기값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누지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질량이나 스핀이나 전기값, 전기 상태 이런 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오로지 빛과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핵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공간과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힘, 4가지의 힘조차도.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4개로 나누지 말고 그냥 공간과 빛만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통일장 이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4개로 분류를 해서 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처음서부터 빛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 빛과 공간만 가지고 그 모든 힘을 다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 이론과 저의 이론은.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2개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원의 템포 값을 구해보면 하나마다 한 번 회전할 때마다 1 공전하면서 1 자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이거 하나는 자전, 하나는 공전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 안쪽에는 2개가 있죠. 2개.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2개가 돌고 있다고요. 그리고 곡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곡률을 말하는 거예요. 곡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쪽에 t 값이 이제 2가 나와요. 2. 그렇죠? 4 나누기 2 하면 2죠. 그 다음에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8개가 있는데 요 8개의 t 값을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한 개마다 1공전 1자전 하니까 1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총 8개예요. 8개니까 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률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해주고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또 2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 총 토탈 템포가 2가 나오고 바깥쪽 8분의 1의 공률을 가진 바깥쪽에 총 토탈 템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2개가 있고 바깥에서 8개가 돌 때 어떻게 된다? 대칭성을 갖는다. 안과 바깥이 대칭성을 갖는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어떤 이제 그 빛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갖고 이 공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그래서 이 대칭성이 깨질 때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불안정성이라고 하고 그런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비대칭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안에는 2개의 빛이 돌고 있고 바깥에는 6개의 빛이 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쪽에는 그대로 2가 되고요. 그죠? 좀 전에 계산했듯이 바깥쪽 그러니까 8분의 1의 공률에서는 이 8개가 아닌 만약에 6개가 돈다. 예? 공률은 8분의 1에서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3이 되겠죠. 2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안의 템포와 바깥의 템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이게 비대칭이다.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물질의 특성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럴 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는 그대로예요. 그죠? 반대 이쪽으로 도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도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이게 회전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요. 근데 바깥의 거를 보시면 정삼각형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역삼각형이 하나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4개가 있고 역삼각형은 2개가 밖에 없고 2개는 지금 빠진 상태야. 역삼각형 2개짜리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2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역삼각형 2개가 더 들어와야 되겠죠? 정삼각형 2개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역삼각형 2개가 들어와야 이 공간의 균형성과 대칭성이 맞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물질의 어떻게 보면 특성은 역삼각형 2개를 더 들어오려는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고요. 이게. 그럼 역삼각형, 정삼각형은 뭐고 역삼각형은 뭐냐? 우리가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빛의 회전에 의해서 어느 쪽에 회전이 더 많으냐. 지금 이 6개인 경우에는 정삼각형의 회전이
역삼각형의 회전보다 우세하죠. 그죠? 정삼각형은 4개고 역삼각형은 2개잖아요. 역삼각형이 2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소는 정삼각형이 우세한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삼각형이 뭐고 만약에 우리가 정삼각형을 플러스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이걸 플러스로 하자.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리고 역삼각형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자.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 특성, 그 다음에 자석의 N극, S극,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근본이 뭐냐면 빛이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예요. 빛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크게 우리는 그걸 반시계 방향을 뭐 플러스로 하자, 혹은 또 그걸 마이너스로 하자. 그냥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걸 N극이라고 하자, 이걸 S극이라고 하자.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게 전기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전부 다 빛이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예요. 이렇게 저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빛이 공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돌고 그 대칭성이 깨질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빛으로 설명한다고요. 빛의 회전으로. 그래서 제가 템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만. 그래야 모든 4대 힘이 통합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그 4대 힘이 다 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나누다 보면 계속 더 복잡해지고 풀어지지도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곡률의 밀도가 다른 층을 빛이 돌 때 이런 현상을 핵력이라고 그러고, 양력, 강력,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N극, S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비대칭, 대칭. 좀 전에는 이거는 이제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8개, 2개가 있다면 8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회전이 각각 반대 방향인 게 같은 수이면 어떤 극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무극성, 극성이 없는 그런 원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로 그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 안과 바깥에 대칭이 맞고, 그 다음에 회전도 서로 같은 수의 빛들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있기 때문에 균형도 맞는 그런 상태.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성미자 있죠, 뉴트리노. 이런 게 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떤 물질과도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성이 없어서.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안과 바깥에 대칭이 깨져 있어요. 부족해요. 템포가 2개가 이게 모자라서 템포가 느려졌다고요. 템포가 2분의 3이 됐다고요. 안은 템포가 2인데 바깥은 2분의 3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질 세계는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계속 템포가 늦어져요. 예. 왜? 이게 다 안 차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그 대칭성, 이 안쪽의 대칭성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꽉 차야 되거든요. 예?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둘이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에 둘이 빠졌다고요. 두 개가 8개가 돼야 대칭성이 맞는데 템포도 맞고 둘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템포가 늦어진다고요. 얘네들의 템포가 적어진다고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점점 거시세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점점 커져요. 이게 요거는 아주 미시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빛이 도는 아주 미시세계의 상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계속 제대로 차지 않고 미완성된 상태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 거시세계로 갈수록 템포가 줄어드는 거야. 템포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도가 높은 세상과 이렇게 템포가 많이 줄어든 세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요.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가고 그러면 블랙홀 근처에서의 1시간과 블랙홀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의 시간이 다르다고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는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기서의 템포는 엄청 빠르고 여기서는 이 템포는 엄청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1시간이 여기에 한 달,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대칭이 될 때 이 템포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 균형이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정기적인 특성, 그다음에 자기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